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오늘 이란의 새로운 미사일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132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사상자가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감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상황 들어봅니다. 김종학 특파원,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양측의 협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를 높인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쟁이 양측 간의 추가 보복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엘버타주로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합의가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여전히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뒀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중재에 성공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합의와 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사태 해결을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중재안을 오래 논의했다면서 푸틴이 중재에 준비되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 방식이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1년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공격의 명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번 분쟁 과정에 핵 프로그램 주요 인사를 잃게 된 이란 측에선 외무장관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합의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었을 것이라면서 핵 협상도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에너지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지난 토요일까지 이란의 천연가스 시설 2곳을 추가 공습한 여파로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이 근월물 기준으로 7월과 8월 인도분 모두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스전 중 하나인 이란 남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시설 일부가 드론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이란 국영 매체 등이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7% 넘게 올랐던 원유 가격도 이번 공습과 추가 공격 여파로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한때 3%, 현재도 1%가량 상승 중입니다. 현재 원자재 시장은 양국 간 보복 공격으로 극단적인 사태가 추가로 벌어질 위험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발언을 보면 군사 대응은 일부일 뿐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에너지 가격이 현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란산 원유가 완전히 막힌다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90,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10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봤고 JP모건도 $120에서 $130까지 도달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에스펙트 등 분석기관들은 사우디와 오만 등이 연계된 해협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완전히 봉쇄가 어렵고 이란도 자국 물류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극단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공급 중단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원유 수출국 기구의 증산 시점과 맞물리면서 내년까지 유가가 $60 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G7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관세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을 텐데 논의의 중심이 이번 중동 갈등 문제로 옮겨지는 걸로 보이죠? 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번 다자간 협의가 실질적인 성명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본래 에너지 안보, 중국산 광물 의존도, 그리고 산불 보호 등 회원국들 간 긴장을 높일 위험이 적은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주최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을 피하면서 무역, 인공지능 등 현안은 각 나라마다 개별 성명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던 자리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의 시급성을 반영해 공통 의제로 이번에 올리더라도 의미 있는 성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양측 간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 가능성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담 참석에 앞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찾는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불과 사흘밖에 열리지 않은 이번 회의는 초청국으로 참석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 각국이 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주 트럼프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주요 협상 국가로 거론하면서 정상 간 만남과 합의 도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our trade deals. All we have to do is send a letter. This is what you're going to have to pay. But I think we'll have a few new trade deals. Yeah. 네, 몇 가지 합의가 이번 회의 기간에 추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미국은 지금까지 이번 G7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의견 접근을 이루었을 뿐 나머지 회원국 가운데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밝힌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보와 무역 두 현안을 동시에 쥔 트럼프에 맞서서 G7이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흩어지게 될지가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